우선 어제 그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예예예. 범인이죠 이모 씨 예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예예예. 일단 구속영장을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예. 신청을 할 때 검찰도 이거 바로 지금 청구를 해줬죠. 그렇죠. 반려를 안 하고. 그래서 뭐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근데 어제 바로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좀 댓글을 봤더니만 비난 일색이었어요. 예.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처벌이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져서 처벌하는 문제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냐는 사실 별개 문제인데 그걸 같이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이게 마치 처벌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렇죠, 경우도 그렇죠. 많은데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저도 경험했던 문제. 이 긴급 체포에 관해서 약간 불법적인 부분은 사실 법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부분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 자기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체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영장주의 예외예요. 모든 건 영장에 의해서 체포나 구금 이루어야 돼야 되는데 그 예외로서 인정된 아주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마치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해버리면 아하. 사실 영장주의라는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장 없이도 막 함부로 체포하고 이렇게 구금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피의자의 주소, 연락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가서 사전에 뭐 미리 영장을 청구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장도 없이 그냥 가서 집 문을 강제로 열고 예. 가서 자고 있는 사람을 긴급 체포했단 말이에요. 이건 음.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긴급 체포는 어떤 거냐면 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 우연히 피의자를 만난 경우 같이. 조우한 경우. 예예예.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가까이서 우연히 만나서 이 사람이 뭐 영장 뭐 청구하고 이러다 보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의뢰도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이걸 마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막 청구해서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법정 입장에서는 사실 환영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이걸 너무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왜 체포나 구금을 안 하냐 이렇게만 보시는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이게 만약에 확대된다 그러면 혐의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막 가서 그렇죠. 긴급 체포할 수가 있어요. 예. 아직 뭐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법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예. 있느냐. 이건 좀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경찰이 그 이 씨를 그 지난 3일인가요? 4일쯤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주거지로 들어갔죠. 예, 예. 주거지가 어딘지 소재를 파악을 해서 서울 상도동에 있는 이 씨의 자택까지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랬는데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자고 있었다. 자고 있었게 되면. 예, 휴대전화까지 이제 전화를 했는데도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예. 라고 되면은 우선 그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뜯고 들어갔어요. 들었어요. 예, 예.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어차피 본인들 입장에서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이고 음. 그다음에 어차피 불러도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요. 예. 그러니까 빨리 얘도 혹시라도 체포를 못했을 경우에 그 닥칠 자기들한테 어떤 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비난 이것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앞에서 지키고 섰으면서 전화로 해도 되고 인편으로 해도 되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어차피 주소 예. 확인돼 있기 때문에. 그 자다가 이 사람은 이제 잡혀왔는데 근데 이런 건 종종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사건이 기각이 돼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했던 사건도 사실은 그 집 앞에서 만났고 집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 이 사람이 신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전날 야근한 것까지도 알 정도로 이미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체포영장을 그다음에 소환을 한번 해보고 안 거부할 경우나 안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면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와가지고 그냥 긴급체포합니다고 갔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에서 영장실질사에서 이 긴급체포의 적법성에서 주장했는데 그때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물론 이 법원이 아니긴 한데 근데 이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이 사건에서는 좀 받아들여졌거든요. 이거 뭐 유신 때도 아니고 오금 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 사건만 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만약에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절차라는 거는 그렇죠.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이 피의자가 워낙 이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절차를 좀 어겨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 보면은 이 현장에 계시는 경찰분들 참 고생을 하시지만 예.
헌법상 우리나라가 영장주의라는 것을 그렇게 무겁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참 유감입니다. 어쨌든 뭐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 판사님 예, 예. 어제 그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한 걸 잠깐 읽어드리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경찰이 주거 침입한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하긴 한데요. 글쎄 그러고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경찰로서는 이 시에 대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 영장 청구한다고 지금 되게 그죠? 예,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서 체포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체포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영장 청구 자체가 또 같이 또 불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해지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각돼 영장 기각으로서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나버린 것이고 거고 새롭게 다시 이제 재청구를 할 수가 예, 예, 있다. 예. 이거 뭐 근데 이 사건 초기 때도 그 피해자가 강력하게 그 피해 사실을 소명을 하고 예, 예, 예. 했는데도 별다른 그런 건 없었어요. 좀 소극적으로 하다가 또 특별사법경찰대가 뭐 언론이나 뭐 좀 보도가 되고 뭐 이렇게 예. 좀 사람들이 막 관심 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그러니까요. 용산경찰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이 사람을 체포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음. 절차를 준수를 안 한 거죠. 마음만 급해서 그렇죠. 그래도 옆에서 경찰이 같이 공조를 해서 했으면은 옆에서 귀띔 좀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근데 이게 흉악범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절차 어기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별개로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 경찰 조사를 보면 이 씨가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수년간 예예예.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예예. 보람 판단에서는 공판으로 넘어가면은 뭐 본인 심신미약을 그렇습니다만 주장하겠죠. 그 부분이야. 영장 청구에서 이 부분도 고려가 됩니까? 고려가 될 수도 오히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서. 왜요? 아니 이게 정신이기 때문에 풀었을 때 혹시나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게 뭐 그게 영장 청구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할 요건은 아니긴 한데 좀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